한 중년 여성이 13m 아래에 있는 네네. 그 호텔 나이트클럽 출입구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고사, 네. 실족사 혹은 타살. 타살. 실질적인 최초 목격자는 방 씨예요. 방 씨.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이 교수가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 베란다에서 살펴보니까 이 교수가 밑에 떨어져 있었다.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래가지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평판도 엄청나게 좋아요. 자살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봤고요. 게다가 이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왜 카톨릭에서는 이런 자살은 죄악입니다. 죄악이잖아요. 이 교수가 제2의 삶을 모색 중이었다? 모두 청산을 해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연구도 하고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거. 어떤 경우도 자살은 아니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살인으로 이제 본 거예요. (93년도)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새벽 03시 25분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네. 전진 1, 2 소재에 낙산 비치 호텔이 있었어요. 아. 한 중년 여성이 호텔 13m 아래에 있는 네네. 그 호텔 나이트클럽 출입구 바닥으로 떨어진 뚝 거죠.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이날 새벽에 이 호텔 325호실에 투숙했던 S여대 이모 교수예요. 서울 이제 그 당시에 구기동 거주하고 있었어요. 10월 3일 그 시기에는 이 강원도 쪽이 그렇죠. 가을 단풍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행락객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엄청 많을 때죠. 예, 이 교수 이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47살이고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이고 71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와서 상명리에 대해서 아마 교육학과에서 교수 활동을 했던 겁니다. 기혼 상태였고요.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딸은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그 연세대학교 CC였다고 그래요. 캠퍼스 커플인데 네. 무직 상태고 현재는 네. 나이는 한 3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배경이 대단해요. 이 대학의 설립자의 외손녀예요. 67세 그 방씨 네. 엄마가 총장으로 했는데 거기 엄마의 장녀면서 교수예요. 더더군다나 실력도 있어가지고 강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한대요. 미모도 짱이었고요. 그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 그 별명이 퀸이래요. 퀸. 이른바 잘 나가는 교수. 떨어지니까 이 호텔 종업원이 신고를 했겠죠. 경찰에다가. 속초경찰서에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수사 개시가 된 거예요. 사고사, 네. 실족사 혹은 타살. 성격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신고자 아니겠습니까? 호텔 종업원으로 본 거죠. 예. 그랬더니 호텔 종업원 왈, 네. 이 교수님하고 같이 투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최초 목격자는 방 씨. 같이 투숙했던 방 씨예요. 방 씨. 경찰은 당연히 이제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방 씨한테 그 경위를 물어보게 되겠죠. 방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둘이서 강원도 여행을 가자고 했고 관광도 하고 예. 그리고 오늘 새벽 01시 50분에 호텔로 입실을 해서 네. 거기서 같이 술을 마셨대. 마시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어갖고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이 교수가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 왜? 어디 갔나 하고 베란다에서 살펴보니까 이 교수가 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 무슨 관계인데요? 그랬더니 네. 내가 이 교수한테는 2년 전부터 예. 청혼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기혼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게요. 예. 이름은 방영부. 네. 압구정동에 거주합니다. 이 교수하고 연세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직업은 한양대학교 사무부처장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직업이 없는 거고요. 아니고. 예. 이 교수하고는 91년 가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사무부처장 할 때 네. 그 당시에 이 사건도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때 시끌시끌했었는데 예. 광운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 연루돼 가지고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왜 그만뒀냐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아버리거든요. 다시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무슨 일로 그날 이 교수하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방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수가 1차 결혼 실패한 것. 애도 있고 가정이. 그렇지만 그 가정이 깨진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 1학년 고3이잖아. 네. 자녀 문제로 괴로워했고
이게 방 씨의 얘기예요. 네. 이 교수가 그랬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대학 총장 엄마가 하고 있다고. 네네네네. 대학 총장 자리를 두고 오빠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 문제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네. 이제 자기하고 사소하게 이 티각태각했다. 소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좋아서 여행까지 와갖고 순식간에 뛰어내릴 만한 이유가 안 되거든 이거. 연인과 여행을 와가지고 굳이 거기서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유가족들 진술을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이 교수 같은 경우는 국제 전문직 여성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제3대 회장이에요.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래가지고 예. 아주 유명하고 소문났을 때요 아주. 그러니까 활발한 이런 성격이고 사람이 이런 자살을 이런 이런 험악한 방식으로 방식의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예. 자살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봤고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예. 연구도 하고 집필 활동, 책을 내고 뭐 논문도 쓰고 이러려고 네.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딱 플랜을 세워놓은 상태였대요. 그럼 자살을 그러면은 한다고 그런 보기가- 사람이 그런 계획 세우냐고. 예. 게다가 이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왜 카톨릭에서는 이런 자살은 죄악입니다. 죄악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로 부상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정도에 뛰어내렸다? 거기다가 지금 고3짜리 딸을 두고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평판도 엄청나게 좋아요. 기혼 상태고 이혼 안 했는데 외간 남자랑 같이 투숙한 것 자체도 그런데 이게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구태여 외간 남자랑 같이 와갖고 뛰어내리면서 거기서. 죽음으로써 자기가 외간 남자랑 투숙했다는 사실을 널리 공표할 필요는 없잖아. 전부 다 수사를 해보니까 예. 자살할 이유는 어디를 봐도 하나도 없어. 당신 얘기는 진짜 터무니가 없어. 그랬더니 약간 바뀌어요 반가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날 나하고 예. 결혼 문제로 심한 언쟁이 있었대요. 나중에는 서로 격해져 가지고 몸싸움을 했대. 그리고 내가 말릴 새도 없이 그냥 뛰어내려 버렸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 현장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 당시에 이 교수는 속옷 없이 겉옷만 걸치고 뛰어내린 상태였었어요. 자살할 사람이 겉옷만 걸치고 뛰어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거 당연히 이거 살해 여부를 조심스럽게 예. 예. 좀 살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에 착수합니다. 탐문을 하던 팀이 네네. 새로운 사실을 하나 확인을 해와요. 그 무렵에 이 교수가 제2의 삶을 모색 중이었다. 그 당시에 별거 중이던 남편 정 씨 있잖아. 이 교수는 처음부터 별거 들어갈 때부터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호적 정리만 못하고 있는 거였지 무늬만 보고예요. 헤어진 건 맞아요. 예. 이 사람은 물론 한 2년간 만났던 현재 이 방 씨. 예. 이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청산을 해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연구도 하고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방 씨라든지 전 남편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전제 조건으로 다 털어버리는 조건으로 미국 가려고 플랜을 짜놨던 거예요. 실제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증거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적 문제 같은 거 가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 내용도 이 자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베란다 이 높이가 발코니, 한 예, 1.2m 정도 꽤 되거든요. 높으네요. 이 교수가 한 번에 손을 짚고 폴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차르는 베란다에 옷 섬유 조각이 묻어야 되고 이 교수의 옷에도 베란다 흔적이 묻어야 돼. 그 마차르는 없어 전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뛰었다는 얘기가 그냥 말도 안 짚으면서 되죠. 쿵땅 뛰었다는 얘기가 무슨 이게 말이 운동선수도 안 돼요. 아니고 체조 선수도 아니고. 게다가 예. 그 당시에 이 교수 발견 시에 복장 상태를 보면 속옷 안 입었어요. 그러게 말해요. 겉옷만 걸쳤어요. 그 이상해요. 심지어는 예. 바지 지퍼도 안 올렸어요. 안 올렸기 때문에 채모가 일부 밖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방 씨 말대로 심하게 다투어갖고 화가 나 있었다는 이 교수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그 옷을 다시 입고 겉옷만 입고 속옷도 안 입고 뛰었다? 말도 안 이게 되네.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 방 씨의 허위 진술을 방 씨를 범인으로 봤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거기에서 이제 필수적인 게 부검이죠. 93년 10월 4일 그 다음 날이죠. 네. 오후에 속초의료원에서 부검을 했더니 가슴에 멍 들었어요. 우측 갈비뼈 5개 부러졌어요. 손목, 예. 복부, 예. 다리 이런 데 멍하고 찰과상이 있어요. 직접 사인은 왼쪽 머리가 함몰에 의한 뇌 손상이에요. 온몸에 발견되는 피멍은 이제 이거는 자살이 아닌 거예요. 떨어진 쪽은 뭐 이게 퍽 하면서 타격 뭐 그렇죠. 타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왜 떨어지지 않은 쪽까지 막 다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건 폭행이 있었다는 그러게 얘기고 말이에요. 그것도 생존 시에 있었다는 의미를
일단 방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심한 몸싸움이 아니라 너 때린 거야, 자식아. 일단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폭처법으로 엮어버립니다. 일단 입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인행위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추궁하는데 강력히 부인하지 당연히. 이 교수한테 2년 전부터 결혼하자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청원. 이 교수한테 결혼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해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 감정이 격해져서 이 교수의 가슴을 떠밀어서 예.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맞대. 그러니까 어. 이것까지는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주먹과 발로 폭행은 안 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런 데서 막 멍이 다 나올 이유가 없죠. 있었는데. 그거는 살인을 경찰은 애초부터 보고 이 수사를 했으니까 어떤 경우도 자살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살인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교수가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 폭행을 당하고 분해서 수치심에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핏이 나다 떨어져 죽었을 가능성.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이 방가가 집어 던졌을 가능성. 세 개밖에 없어요. 이제. 첫 번째 네.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애초부터 배제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능성이 낮고, 없어요. 예.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막 두들겨 패니까 도망치다가 이렇게, 뛰어내렸을 가능성 좀 있어요. 있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방 씨가 집어던졌을 가능성도 이건 많이 명백하게 있고. 살인이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죠. 떨어진 자세를 보면 왼쪽으로 떨어져서 왼쪽 뇌가 깨졌어요. 그다음에 안면부하고 팔인데 오른쪽 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다리 등이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쪽 다리를 걸치고 예, 예. 한 번에 옆으로. 번쩍 들어서 던지기 어려우니까 네네네. 갖다 하나 끌고 와서 걸쳐놓고. 다리를 하나 해서 다리 베란다에 걸치고 예, 예. 또 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옆으로 떨어져 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손상된 부위가 다 왼쪽으로만 왼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왼쪽으로 떨어진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이 그 해석한 건 그거예요. 베란다가 높잖아요. 예, 예. 남자가 번쩍 힘들죠. 들어갔고 응. 휙 던질 수는 없는 입장이야. 옆으로 들린 상태에서 추락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경찰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타인에 의해서 추락한 거죠. 또 새로 드러난 사실이 긴가민가하고 헤맬 때 이 방 씨가 9월 29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낙산비치 호텔에 왔다 하는 얘기는 지금 10월 3일 날 이거 일어났잖아. 예. 9월 29일 날에도 그 낙산비치 호텔에 와서 방 씨는 투숙을 했었대. 사망한 이 교수의 가사 도우미 네. 남양주에 거주하는 그 당시 38살 먹은 이 씨가 있어요. 가사 도우미. 네. 이분이 진술을 해준 거예요. 어. 이분이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좋게 얘기 안 했어요. 방 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 교수님이 9월 29일 날에도 강원도로 가는 차 네. 서울 일라에 3014호예요. 네. 거기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방가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방 씨가 못 내리게 하면서 두들겨 패고 강제로 그 호텔로 납치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수님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차에서 내린다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갖고 다쳤어요. 네네. 그리고도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낙산비치 호텔에 가게 됐고요. 그날 밤에 몰래 서울로 비행기 타고 도망왔어요. 이거 내용 내가 알고 있어요 하고 이 가사도우미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 나기 전에 10월 2일 날 19시 40분경에 네. 이 교수가 또 자기한테 전화했었대. 그 시간에 방가하고 이 교수가 같이 강원도 있는. 있었을 때 그 시간이야. 예. 다급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전화 걸어서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건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야. 네. 9월 29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네, 도민은 네, 알고 네,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차량 수배를 해줘요. 근데 그 차가 왜 차량 수배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10월 3일 날 끌고 갈 때 이 차는 네. 여기 이 교수 차예요. 어. 그러니까 내 차량 수배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방 씨는 9월 29일 날 또 10월 2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 씨를 납치 폭행한 거고 3일 날 낙산비치 호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01시 55분에. 그리고 5시경에 떨어진 걸로 됐잖아요. 9월 29일 날은 지차로 이 교수를 납치한 거고. 두들겨 패가지고 강제로 낙산비치 호텔에 간 거예요. 거고. 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교수는 거기서 몰래 빠져나와갖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버렸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강원도로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 10월 2일 날 또 갔겠어요? 아니죠. 그건 또 납치예요. 커피숍으로 불러내갖고 이 교수가 차를 끌고 나오니까 지차 빼고 이 교수 차를 타고 가지고. 그 강제로 낙산비치로 간 거예요. 그러고 사건은 이제 이를테면 도착한 시간이 01시 50분 아니에요. 10월 3일 날. 네. 그때부터 03시 10분 사이에 추락한 걸로 봐요. 경찰은 납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또 추궁을 들어가요. 납치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 전부터 내가 이 교수에게 청혼했지만 거절을 해서 예. 9월 29일에 이어서 10월 2일 새벽에도 승용차로 이 씨를 납치해서 이 호텔에 투숙했다. 이건 인정해요. 네. 자, 남은 거는 예. 납치 이거 뭐 지금 경찰은 중요한 거 아니야. 경찰이 일단 호텔 쪽을 쭉 탐문을 합니다. 당일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탐문했는데 그날 호텔이 꽉 찼다고 그래요. 326호실 손님이 나와요. 바로 옆방. 63세 된 윤 씨 부부인데 관광객이에요. 네. 이분들도 그냥 그 하루 종일 강원도 그 단풍놀이만 하고 피곤해갖고 들어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 됐을 때 325호실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비명소리 아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야. 그게 02시 15분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방 벽에 네. 자기들하고 칸을 이루고 있는 벽이잖아. 네네. 그 벽에 꽝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대. 그럼 뭐가 그 순간 이 방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 벽이. 막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가 나고 아프다는 목소리가 막 나고 막 이래서 야 이거 무슨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63세 된 그 윤 씨가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했대요. 잠시 후에는 잠잠해지더래요. 그리고 뭐 한 20여 분간 조용해졌다가 이제 이런 그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게. 뭔가 사소한 몸싸움 뭐 쿵쿵이 아니야 이건. 막 완전 심한 벽이 소리. 무너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벽이.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63세 부부가 깰 새벽 정도로. 2시 15분에 깰 정도면 엄청 시끄러웠던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해 목적으로 구타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걸로 또 이제 추궁을 하겠죠. 네네. 경찰이.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때 말다툼했는데 예. 자기가 이 교수가 자꾸 술을 먹더래. 그래서 자기가 술잔을 뺏었는데 네. 이 교수가 다시 술잔을 뺏으려고 덤비더라는 거야. 네. 그때 자기가 양손으로 가슴을 한번 팍 밀쳤대. 뒤로 빡 밀리면서 예. 벽에 꽝 부딪힌 거래.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경찰이 예. 거짓말이라고 본 이유가 있어요. 여성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반항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 강력한 폭행이 있었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발 걷어. 예. 예. 손 걷어. 예. 다 본 거예요. 했더니 지도 손하고 어깨 같은데 7개 긁힌 자국이 있어요. 이거 엄청 격렬히 반항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물어봤어. 326호에서 프론트에 전화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한 20분 정도 조용히 했었어. 네. 너 그 시간 동안에 뭐 했어? 그랬더니 그때 성관계했대. 이렇게 막 싸우다가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겠지. 틀린 부분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다른 예. 또 그거 얘기하면 또 다른 뭐가 얘기하고 얘기하고. 계속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예. 예. 이거 진짜 속 터져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인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방 씨는 몇 번 추궁을 당하면서 기습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묵비권 행사. 10월 5일부터는 아예 묵비권 행사해버립니다. 예. 진짜 더 답답해졌어요. 이게 상해치살지. 이게 뭐 살인인지. 경찰이 이제 이 즈음에 안 되겠다. 예. 부검, 정밀부검을 한번 더 하자. 타살이 명확한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재부검 의뢰를 또 합니다. 10월 13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에 걸쳐서 네.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정빈 교수 집도 아래 재부검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정빈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자는 추락 전에 이미 가슴뼈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그것도 5개씩밖에 부러졌어요. 구타로 인해서 예. 심장 내에 출혈이 있었다. 그다음에 뇌 지주막하 아래에 있는 부분 출혈 등으로 봐. 이 교수가 추락하기 전에 이미 빈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신에 이 배에 이렇게 나 있는 광범위한 열창, 배 전체 부위에 뻘겋게 쫙 이렇게 이게 그 일자로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뭐 쓸린 긁힌 것처럼. 예. 이 열창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정빈 교수님이 주목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정빈 교수가 직접 그 낙산 비치 호텔로 갑니다. 다른 호텔들 가면 앞에 베란다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창이지 창. 아니 철로 돼가지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놨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낙산 비치 호텔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그냥 해놨지? 콘크리트 벽이에요. 우둘투둘한 콘크리트 벽.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예. 거기를 넘긴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 혼자 깁스한 여자가 못 뛰어내려요 거기. 이미 두들겨 맞아가지고 갈비 나가고 머리가 부딪혀갖고 머리에 피가 고였으면 그건 기절할 수밖에 없대요. 예. 빈사 상태 거의 죽은 상태. 네. 될 수밖에 없대. 이미 쓰러져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예. 사람을 던진 거거든. 겉옷만 입었잖아. 밀어내다 보니까 속옷 위 옷이 안 입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올려지면서 이 베란다 거칠은 단면에 쫙 거칠거칠한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줄이 간 거예요. 던진 거 이거는 맞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오른팔에 깁스한 상태에서 걸쳐가지고
한 발 아니. 올리고 한 발 올리고 그러면 아까 마찰음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떨어져 있는 옷에도 베란다 조직에 어떤 그 그런 게 물질이 물질들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잖아. 네네. 거기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끙끙거리다 보면 여기 배는 맨살이니까 겉옷만 입었으니까 이렇게 올린 자국이 찌극찌극 나요 이렇게 지그자그 형태로. 그렇겠죠. 일직선은 그냥 이렇게 쓱 갈린 놓고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밀어서 그냥 그럴 떨어지면서 때 그냥 갈린 거거든.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직선 방향으로 쓸린 그 열창이 생성된 게 이건 누가 밀었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재부검한 결과 네. 스스로 뛰어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없다. 이거를 해서 살인 혐의를 추가를 해요. 경찰이. 그래서 검찰로 이제 보냅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한 결과 방 씨가 결혼을 거절하는 이게 이제 살해 동기죠. 동기다. 결혼을 거절하는 이 교수를 주먹과 발로 폭행 후 예. 거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서 실신케 한 뒤에 투신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호텔 베란다 밑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경찰이 검찰로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보낼 때 예. 낸 결론이에요. 자기가 때려놓고 보니까 이게 발로 막 밟고 그랬거든요. 발로 밟았다는 갈비뼈가 이렇게 나갔다는 게 발로 지근지근 밟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됐다면 예. 이거는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큰일 났어. 두들겨 패 죽였으니. 지 생각에. 예. 지 생각에 예. 큰일 났어. 예. 에이 차라리 투신자살로 위장하자. 그래서 지가 갖다 던졌다. 이렇게 이제 본 거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 교수를 베란다로 넘겨서 네네네. 추락을 시켰다면 이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 상해 고의로 때린 거야. 상해할 목적으로 때렸는데 본의 아니게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는데 없어. 예. 본의 아니게 사망을 해버렸어. 예. 즉 말하면 상해 치사가 돼버린 거야. 첫 번째 유형이고요. 예.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예. 폭행 등 범죄를 한 후에 네. 피해자가 기절을 했어. 예. 기절했다는 걸 알아. 그걸 알고도 아예 죽여버려야지. 자살을 위장해서 아예. 죽여야지. 예. 그래서 살아있는 이 교수를 던졌다면 네. 그건 이거는 살해의 고의가 있으니까 살인이죠. 첫 번째는 죽은 걸로 아는 거고 거, 착각한 착각한 거고 거죠. 때려서 죽은 걸로. 예. 두 번째는 안 죽은 걸 알고 던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실실한 거를 죽은 걸로 오해를 했다면 상해치사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일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알고도 던졌다면 살인죄고 이 살인의 고의 여기서 말하는 네. 이거를 입증할 직접적인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그렇다면 이거는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 교수 사망과 관련 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교수의 성격 예. 사회적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 이 교수가 의식을 잃었거나 예. 빈사 상태에 이르자 당황한 끝에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죽은 걸로 알고 착각해서. 죽은 걸로 알고 던졌으니까 던진 행위가 살인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치사죄 죽은 거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치사죄는 유죄. 이제 이게 1심입니다. 2심은 1년 업시켜줬어요. 상해치사죄 대법원도 8년으로 확정해버렸습니다. 대법원도 뭐라고 그랬냐면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저 같으면 예. 예. 뭐 던져서 어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따지기 전에 때릴 때 이 정도로 심하게 때리면. 여자를 진짜 구타를 했다면 머리를 갖다 쪘잖아요. 그렇죠. 벽이 무너질 정도잖아요. 옆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게 내리찍고 지근지근 발로 밟아서 갈비가 다 나갈 정도라면 죽을 이 수도 정도 있겠다.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즉 말하면 미필적 필적 고의. 고의에 의한. 예, 그래서 나는 거기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의유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몰고 가고 그렇게 끊었으면 어땠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여성을 갖다 놓고 이 정도로 지지밟고 갈비뼈가 부러져. 갈비뼈 부러지면 잘못하면 장기를 찔러가지고 죽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너 그런데도 안 멈추고 계속 밟았잖아. 그러니까요. 너 죽이려는 건 마찬가지야 임마.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인식했잖아. 그렇게 심하게 사람을 때리는데 죽을 줄 생각을 못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저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미 그냥 그 여관 내에서 네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상관없이 하고 막 밟았다. 네. 그래서 이미 죽은 거다. 네. 그래 뭐 그래서 죽은 사람을 던졌건 뭐 아직도 그 정신 있는 사람을 던졌건 그건 따지지 말고 폭행 그 자체로 그냥 거기서 죽인 걸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고 봐버리는 거지. 하여튼 이 사건은 제가 경찰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그 후배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상해치사죄 관련되면 그걸 교본으로 썼어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 사법연수원에서 이 상해치사죄 관련되면 네네. 이 사례가 1번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수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뭐 어찌 죽었건 이 새끼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요. 죽인 놈이 징역 7년 8년밖에 안 받았다는 거는 이게 이제 법의 어떤 면에서 모순이에요. 이런 법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원통하죠. 이게 뭐냐고요. 납치 관계 뭐 그 다음에 이 방가가 네네. 이 교수 괴롭힌 거 이런 거는 익명으로 경찰한테 이거 조교하고 가사도우미가 제보한 거를 경찰이 찾아가서 은밀히 만나고 진술을 땄던 겁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세상을 비관한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살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아주 긍정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살할 뿐 절대 아니다. 장담한다. 동창인 방가하고 친구 관계 정도로 그냥 지내기를 바랬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다루는 과정에서 네. 서글픈 게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여교수의 내연, 여교수의 불륜 부정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정적이잖아요. 자극적으로. 죽인 놈에 대해서 제대로 형량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이제 답답하니까 급기야 그 당시에 고3짜리 이 교수 딸이 예. 정량이죠. 19살인데 언론에다가 편지 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88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원했지만 계속 아버지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즉 말하면 무늬만 부부였다는 거예요.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터무니없는 보도를 정정해주고 엄마를 부정한 여자처럼 보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길 바란다. 나 지금 엄마를 잃은 충격만으로도 주체하기가 힘든데 내가 이런 식의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 식의 기사는 쓰지 말았어야 한다. 황색 언론들 혼나도 쌉니다 이게. 맞아요. 예, 이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297회 네.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했어요. 예.